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퍼라고 하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순이익을 가지고 현재 주가를 나눕니다. 기업의 이 주식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벌어들이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이 1000만 원에 거래된다. 100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그러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퍼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퍼가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퍼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실 때는 이 퍼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자산별 PER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제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높은 게 이제 3% 지금 초중반. 퍼라는 거는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내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은행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3.3%라고 하면은 퍼가 얼마냐? 1 나누기 3.3. 이 정도면요 거의 30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행에 대한 이자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원금이 100%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10년 국채가 지금 4.35% 정도 하는데요. 이거는 또 퍼가 2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원금이 거의 100% 보장이 되죠.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면은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매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만약에 사고 팔고 한다. 그럼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수익이나 혹은 손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이자보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퍼가 조금 더 낮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는 지금 월세 수익률이 얼마죠? 예, 1.3% 정도 합니다. 퍼가 77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내 원금 회수까지 77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은행 이자가 월세 수익률보다 훨씬 더 지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은 퍼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100% 내가 현금으로 매입한 거를 가정했을 때 온전히 시세 차익만 지금 기대하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 현재 강남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투자 원금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게 바로 계약금 보통 우리가 5%나 10%, 많으면 20% 정도만 가지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그럼 이게 입주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퍼를 좀 올릴 수 있고 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한다라면은 부동산의 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는 당연히 은행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국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그러면은 최소한 한국 10년 국채의 퍼인 23배보다는 낮은 퍼로 거래를 해야 나한테 리스크를 안고, 왜냐면 주식은 진짜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정말 기초 중에 기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상승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이 약간의 어떤 조정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이나 국채의 퍼가 내려오는 거고, 그럼 뭐예요? 리스크가 있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퍼가 더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SK 하이닉스의 펄은 얼마냐? TTM 기준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증권사의 HTS, MTS, 그리고 네이버 증권에서 이게 나오는 게 전부 다 TTM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 날짜 기준인데, 하이닉스의 TTM 기준으로 현재 펄은 17.8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의 퍼가 24, 2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주식에 투자하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이 퍼를 만드는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의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TM 최근 1년 실적 기준이 25년 2분기부터 26년 1분기까지 이 4개의 순이익 7조, 12.6조, 15.2조, 40.3조 요 4개가 합쳐져서 TTM이라고 하는 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7조에서 12.6조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다시 15조, 그리고 다시 40조. 그러면 7조에서 40조면요, 5.5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550%가 넘게 지금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지난 1년치를 가지고 펄을 만드는 게 과연 합당하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순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포워드 펄하는 거를 또 참고 삼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제 펄을 우리가 보는데 포워드 기준, 그래서 최근 실적을 곱하기 4 이 가정으로 펄을 보면은 하이닉스의 펄은 얼마예요? 바로 6.1입니다. 정말로 저렴하죠. 이 정도면은 하위 2%.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펄가 가장 낮은 시점까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의 펄가 이렇게 저렴한데, 포워드의 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포워드의 실적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26년 3분기에 실적을 4번. 그래서 이제 영업 순이익이 40조가 4개니까 160조 정도 순이익을 1년 동안 낸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이닉스의 퍼가 6 정도 되는 거고, 역사상 가장 지금 저평가의 수준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퍼로 하이닉스의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추정치 실적이죠. 하이닉스가 7조 벌었고, 12.6조 벌었고, 15조 벌었고, 40.3조 벌었는데요. 올해 2분기에 지금 예상 순이익이 46.5조고요. 3분기 예상 순이익이 51.4조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TTM은 요 4개가 합쳐지는 거고요. 조만간 2분기 실적이 8월 한 초중반 정도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때 TTM은 요 4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만 지나도 하이닉스의 TTM 퍼는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이닉스의 TTM 기준으로도 평균 실적이 지금 28.6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전 대비해서 지금 52%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증권사에서 내놓은 지금 추정치 실적 아니냐, 향후 실적이 궁금하면 뭘 봐야 돼요? 특히나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데이터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상치 정도일지 아니면 예상치보다 안 좋을지 예상치보다 더 높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수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6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수출 데이터가 합쳐져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달, 특히나 5월달 같은 경우는 잠정치이긴 하지만 5월달에 실적이 엄청나게 꽁충 뛸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죠. 26년 1분기에 이 반도체 수출이 1월달에 지금 24조, 2월달에 28.9조, 3월달에 38.2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1분기에 지금 이제 91조 정도가 지금 반도체 수출,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수출 금액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그 어떤 사람의 예상보다 엄청나게 크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6년 2분기에 지금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4월달이 38.8조입니다. 3월달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5월달에 지금 잠정치이긴 하지만 요게 56.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월달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 만약에 6월달에 실적이 합쳐져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6월달에 5월하고 똑같은 56조 정도 만 나와도 이 합계가 151조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66%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엄청났지만 2분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예상되는 수출 요걸로는 지금 1분기보다 지금 66% 성장하는 게 될 거다. 그러면 증권사 예상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의 예상치가 52조 6천억에서 81.4조니까 그러면 54%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았을 때는 그래도 60% 이상, 66% 이상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늠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겠죠? 증권사에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2분기 매출보다 좀 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의 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퍼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퍼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평가나 고평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할 건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금에 대한 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퍼,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 대한 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최소한 은행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리스크 있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어때요? 한 25에서 30 정도 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TTM의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포워드 퍼가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finance.nichigo.ai, 그래서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수출 데이터 메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종목 발굴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종목 이렇게 치면 다 또 보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다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베타 기간이고 모든 분들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관심 있는 주식에 대한 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SK 하이닉스 들어가서 가치 평가를 들어가면 되고요. 퍼가 되어 있고 TTM이 고정값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포워드로 누르면 포워드 값으로 바뀝니다. 어떤 주식이라도 퍼에 대해서 시계열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거의 지금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